오늘은 레버리지 투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3배 레버리지 ETF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8월 17일, 8월 18일 이때 이제 나왔던 기사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8월 5일날 주식의 대폭락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ETF에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ETF 위주로 서학 개미들이 투자를 했냐, 바로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 다들 아시죠? 그래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10% 상승하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30%가 오르고 10%가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오는 이제 상품인데, 투자 상품인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주가 폭락했다.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일반 지수가 아니라 3배 레버리지, 그리고 테슬라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종목 혹은 지수형 레버리지 ETF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 우리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마약을 제외하고 중독성이 제일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술, 담배, 대마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필로폰 같은 마약을 제외하고 중독성이 가장 높은 게 도박이래요. 도박은 끊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타짜들 손목 다 잘라가지고 손이 없는데도 발로 패 잡고 치잖아.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게 도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나 이런 빠칭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한 판 한 판이 되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한 판 나오고 결과 나오고 다시 또 한 판 하면 결과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조명에 사운드에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판, 이게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가 거의 반반이야. 도박하는 나와 그 슬롯 머신의 승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대략 한 45%에서 한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수많은 게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반으로 이기는데 미세하게 카지노가 더 이기잖아.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5%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게 카지노 사업의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지.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은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은 승률이 예를 들어서 55%로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만 이기고 60%를 지고, 혹은 내 판돈이 바닥날 때까지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거죠. 100원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할 때마다 수수료 5%씩 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다 사라지잖아. 그게 카지노의 어떤 승률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카지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레버리지 ETF에도 정확하게 같은 구조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런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서학개미들이 한참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뭐예요? QQQ가 아니라 QQQ의 3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TQQQ를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TQQQ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였는데, 이번에 주식 폭락 사태에는 사람들이 TQQQ보다 더 많이 투자한 다른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TQQQ도 재미가 없어졌나 봐.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수한 레버리지 ETF만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요. 1조 800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수한 규모가 1조 800억인데 그 중에 1위 가장 많이 산 게 뭐냐? 플레임이 디렉시온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불 3X. 길죠? 이름이 긴데 흔히 말하는 이제 티커가 SOXL이라는 ETF예요. 여기에 이제 얼마가 들어갔냐? 전체 1조 중에 60%가 넘는 6,500억 원이 이 디렉시온 ETF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SOXL에. 그리고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건지, SOXL 전체 자산의 24%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TSLL, 이 종목은 33%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그러니까 TSLL ETF의 3분의 1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레버리지를 사랑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SOXL은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를 먹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TQQQ보다도 더 공격적인 거지. 그래서 현재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TF고,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도박하듯이 ETF에 투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 특히나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을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오케이, 수익도 좋은데, 수익 보는 것도 좋은데 이 2가지만큼은 반드시 좀 알고 투자하셔라 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레버리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0%가 올라가. 그러면은 일반 지수는 10% 올라가면 내 수익도 10%지만 3배 레버리지는 어때요? 10% 올라가면 30% 수익이잖아. 그럼 그 20%는 어디서 나냐는 거지. 그 20%가 어디서 나냐? 은행이 준다. 이 자산운용사,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랑 은행이 스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20% 우리가 줄게,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공짜로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 레버리지만큼의 비용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대출이라 그러잖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연 몇 %로? 연 10%로. 그러니까 연 10%로 추가적인 수익 20%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수익이 났을 때만 주는 거니까. 아까 플레임을 얘기해 줬잖아요. 기억나요? 디렉시온, 그 회사 이름 다음에 뭐가 붙었는지? 디렉시온 데일리라고 했어요. 보통 대출은 뭐 연 10%, 뭐 이렇게 돼서 뭐 만기 때 갚는다든지 1년에 이자를 뭐 몇 프로씩 준다든지 하는데, 이거를 얘네는 매수 매도할 때 돈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도 그때 내냐?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데일리로 그 10%의 비용이 내 원금에서 차감되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그냥 유지하고 있고 ETF의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일할 계산돼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다. 그게 연 10%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연 10%면은 웬만한 은행 대출보다 훨씬 이자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만든 거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레버리지가 크면 수익이 커지죠. 그런데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라 손실도 같이 커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잠깐만 10%만 올라도 30% 수익이네. 만약에 30% 수익이 나면 거의 2배 되네.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런데 거꾸로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상승만 하진 않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잖아요.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내 원금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내가 투자 원금을 100을 투자를 했어요. 100에서 지수가 10% 올랐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110. 그리고 다시 10%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이니까 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 99가 되죠. 그러니까 10% 올랐다가 10% 떨어져도 마이너스 1%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배의 레버리지를 태웠잖아요. 그럼 다시 계산해 볼게요. 100에서 30% 수익이 났어. 그럼 130이 됐죠.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30이 나버리면 마이너스 39니까 어떻게 되냐? 91이 되는 거예요. 자, 3배 레버리지라 그랬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9죠. 3배예요? 3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이미 마이너스 방향의 레버리지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3배를 얹어버리니까 3배가 아니라 지금 손실은 어때요? 9배가 됐잖아. 마이너스 9배가 됐다고. 그러니까 등락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횡보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돈이 녹아내린다. 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3배 레버리지를 단순하게 계산해서 올라가면 3배네.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복리는 내 수익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도 복리 효과가 적용이 된다. 그러는 상황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비용은 계속해서 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레버리지가 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 자체를 권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꼭 자산을 레버리지로 좀 태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거를 투자 금액을 3배로 올리면 돼요.
2천만 원 대출 받으면 3천만 원 되잖아요. 레버리지 3배 된 거잖아. 300%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투자하는데 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투자를 대출 받아서 해.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고요. 3배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데 대출 받는 거를 내가 못하겠다? 그럼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더더욱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수업 끝.